2시간 33분 한 사람이 사라졌다는 신고가 접수되고 그 신고가 경찰 시스템에서 완전히 지워지기까지 걸린 시간입니다. 2시간 33분. 저녁 6시 43분에 신고가 들어왔고 그날 밤 9시 16분에 사건이 종결됩니다. 종결 사유는 단 한 줄. 본인과 연락이 닿았다. 그런데 그 통화는 없었습니다. 그 사이 실종자의 휴대전화는 제주 한림항 근처에 켜져 있었고요. 다음날 아침 9시 44분이 돼서야 비로소 전원이 꺼졌습니다. 신고 접수로부터 정확히 14시간 뒤입니다. 만약 그 2시간 33분 동안 수색이 계속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오늘 그 질문 하나만 붙잡고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임병수 탐정입니다. 자, 제주도에서 5월 12일 사라진 장미란 씨, 37살 여성분의 실종 사건을 다룹니다. 오늘로 정확히 실종 103일째입니다. 제가 이 사건을 오늘 급하게 다루는 이유는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어제 담당 경찰관이 긴급 체포됐습니다. 둘째, 같은 경찰관이 또 다른 실종 사건도 똑같은 방식으로 종결했습니다. 그 종결한 실종자가 51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어요. 백골사체로. 세 번째, 오늘 아침 국가수사본부장이 직접 제주도로 내려갔고 전국 경찰관서에 대한 전수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자, 이건 말이죠. 제주 한 곳의 사고가 아니라고 봐요. 대한민국 실종수사 시스템 전체의 문제입니다. 제가 20년 가까이 수배자, 해외 도피자를 추적하고 미제 사건을 프로파일링 해온 사람입니다. 실종 신고가 들어왔을 때 첫 24시간에 뭘 해야 하는지, 뭘 안 하면 사람을 못 찾는지 오늘 그걸 현장의 언어로 여러분에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본론 들어가기 전에 딱 세 가지만 약속드릴게요. 오늘 저는 어떤 개인도 범인으로 지목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럴 만한 깜도 안 되는 인간들 같습니다. 경찰은 지금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입니다. 추측은 수사를 망칠 수 있고 무엇보다 남은 가족을 2번 죽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체포된 그 경찰관에 대해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도만 말하겠습니다. 무죄 추정은 어떤 인간이든 밉든 안 밉든 간에 지켜야 하니까요. 세 번째는 어제 일부 매체에서 시신이 발견됐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경찰이 명백한 오보라고 공식 부인했습니다. 장미란 씨는 지금 이 시각에도 실종 상태입니다. 지금도 한림항에서 수색이 진행 중입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5월 12일, 2026년 5월 12일 밤 10시 15분경에서 13일 새벽 사이 제주시 한림읍 자택에서 장미란 씨가 나갑니다. 소지품은 휴대전화 단 하나, 신분증, 지갑 없이 나갔습니다. 슬리퍼 차림이었어요. 인상착의로는 키가 158cm로 추정되고 마른 체형이고 긴 생머리, 금팔찌를 착용했다라는 거. 10년 전에 제주도로 이사와서 한림읍에서 생활해왔다. 탐정이 말이죠. 실종 사건을 볼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있어요. 나갈 때 무엇을 소지하고 나갔는가입니다. 지갑도 없고 신분증도 없어요. 슬리퍼만 신고 나갔습니다. 이건 계획된 이동이 아니라는 걸 나타내죠. 멀리 갈 준비를 한 사람의 차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차림으로 나간 사람은 원칙적으로 생활 반경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건이면 실종 수사 매뉴얼상 위급 또는 그에 준하는 등급을 검토해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실종된 이틀 뒤에 동거인이 신고를 합니다. 15일 오후 6시 43분에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같이 살고 있는 여자친구가 말없이 사라졌다라고 말입니다. 한림파출소에서 출동을 하죠. 대면 조사도 합니다. 휴대전화 기지국상 위치를 확인하니 한림항 인근으로 확인이 됩니다. 한림항 인근의 주변 숙박업소 등을 탐문하고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는 매우 정상적인 경찰의 액션입니다. 출동했고 기지국도 잡았어요. 한림항 주변을 훑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태로만 계속 갔으면 우리는 오늘 이 방송을
안 하고 있었을 겁니다. 신고 접수 당시 야간 근무자였던 제주 서부경찰서 형사과 실종수사팀 그 문제의 A 경장, 상사에게 보고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장 씨와 연락이 닿았다. 본인이 위치를 남자친구에게 알리지 말라고 했다. 신고자에게도 같은 취지로 이렇게 통지합니다. 신고 2시간 33분 만에, 즉 밤 9시 16분에 112 처리 시스템에서 종결시켜버립니다. 당연히 수색도 멈춥니다. 저는 이 문장을 처음 봤을 때 분노가 치밀었어요. 본인이 알리지 말라고 했다, 이 말, 경찰들이 많이 쓰는 말, 이 한 줄, 이 말은 실종 수사에서 만능 키가 됩니다. 이 말이 등장하는 순간 실종은 사건이 아니라 개인 사정이 돼버려요. 아무도 더 이상 찾지 않습니다. 성인이니까요. 법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족은 연락이 됐다라는 말을 듣고 그래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기다립니다. 장장 2달 동안을요. 자, 5월 16일 오전 9시 44분경 한림항 인근에서 실종자 휴대폰이 꺼집니다. 신고 접수부터 정확히 14시간 뒤 한림항 인근에서요. 한림항 인근에서 마지막으로 휴대전화가 꺼졌다라는 건 우리가 바닷가 근처에서 실종이 됐다는 걸 유추해 볼 만할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 실종 상태니까 수색을 하고 있으니 말을 아껴 보겠습니다. 자, 이 14시간이 이 사건의 진짜 골든타임입니다. 종결만 안 됐으면 경찰이 그 시간 동안 신호 살아있는 반경을 좁혀 들어갈 수 있었어요. 실종 수색에서 켜져 있는 휴대전화는 살아있는 좌표가 됩니다. 하지만 꺼지는 순간 그 좌표가 완전히 사라지죠. 가족은 연락이 됐다는 통지를 받고 대기했고 실제로는 2달 내내 연락 두절 상태였고 7월 17일이 됩니다. 동거인이 경찰에 다시 신고를 합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종결이 허위로 이루어진 사실을 그때 인지합니다. 그랬지만 그냥 성인의 단순 가출로 다시 판단해요. 약 3주간 통상적인 생활 반응 확인만 수행하고 자빠졌습니다. 최초 신고부터 83일이 지나고 나서요. 지난 8월 8일이 돼서야 심각성을 인지하고 제주경찰청과 통합 수사에 착수합니다. 그 사이 주변 CCTV 대부분은 저장 기간이 만료됐죠. 핵심 단서들은 전부 다 소실됩니다. 이게 제가 오늘 정말 화가 나는 부분입니다. CCTV는 소실되었다라는 것. 민간 CCTV는 보통 15일에서 30일이면 덮어 씌워지죠. 일부는 7일짜리도 있어요. 83일이면 뭐가 남아 있겠습니까? 실종 수사에서 초동 수사가 중요하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감성적인 표현이 아니고 물리적으로 증거가 소멸한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을 못 찾는 게 아니라 사람을 찾을 수 있는 재료가 영영 소실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장미란 씨의 생활 반응은 없습니다. 카드 사용 없어요. 통신 기록 없습니다. 병원 이용 없습니다. 제주도 바깥으로 나간 이동 흔적 또한 없어요. 수사용어로 생활 반응이라고 하죠. 사람이 살아있으면 반드시 남는 흔적, 커피 한 잔을 마셔도 버스를 타도 병원에 가도 남는 그 흔적, 그게 103일 동안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아주 무겁게 봐요. 그러나 여기서 결론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 찾는 게 목적이니까요. 지금은 경찰이 뒤늦게나마 찾고 있으니까요. 8월 20일부터 26일 경찰, 해경, 바다 환경 지킴이 등 하루 평균 140명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헬기, 드론, 경찰 견, 잠수부, 경비정, 연안구조정이 동원됩니다. 누가 보면 전쟁 난 줄 알겠어요. 그때 하시지 그랬어요. 한림항 일대 방파제, 테트라포드, 갯바위를 집중 수색한다고 합니다. 8월 22일 어제 그 문제의 A 경장을 긴급 체포합니다. 직무유기, 공전자 기록 위작, 행사, 그리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말입니다. 23일 오전 8시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이 제주경찰청을 방문하고 2시간여 수사회의를 주재합니다. 해야죠. 하는 신용이라도 하겠죠. 현장을 점검합니다. 같은 날 국무총리가 경찰 부실 수사 진상조사를 지시합니다. 140명의 헬기, 드론, 잠수부 지금 총력전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건 평가받아야 할 부분이긴 해요. 그런데 이
이 부분이 이 140여 명이 5월 15일 밤에 있었어야 했죠. 지금 투입되는 140명은 그 5월에 1명 내지 3명, 한두 명, 두세 명만 또 못한 효과가 있습니다. 잔인하지만 이게 실종수사의 냉정한 수치입니다. 실종 아동 등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관련 내용을 미입력했다라는 게 드러납니다. 확인 결과 입력됐다가 종결과 함께 아예 삭제된 것으로 파악돼요. 기록 삭제 사유는 특별 사유로 처리가 됐는데요. 관리자조차 열람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버린 정황이 보입니다. 경찰 내부 시스템에 실종자를 사망으로 입력한 정황도 포착이 돼요. 상사에게 보고했다는 진술도 신빙성이 떨어지는 중입니다. 현행 실종사건 처리 시스템상 사건 종결에 별도의 상보 확인 절차가 없다라는 거 여러분 아셨습니까? 자, 오늘의 결론이 여기서 등장을 해요. 한 명의 야간 당직자가 혼자서 어떠한 결제도 없이 사람 한 명이 시스템에서 이 사건의 결과를 지워버릴 수 있다라는 것. 저는 기업의 감사도 자문해 봤습니다만 요즘은요, 편의점에 물건 제거하나 폐기하는 것도 이중 결제를 받고 기록에 남깁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라진 사건을 종결하는데 확인 절차가 없는 게 대한민국 엿 같은 시스템의 현장이었습니다. 그 경찰관 한 명의 일탈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아무도 모르는 구조, 이런 구조가 있었다는 게 진짜 정말 사건입니다. 실종신고 종결 사유 중에 가장 검증이 어려운 항목이 있어요. 본인 소재 확인. 여기에 본인이 알리기를 거부한다라는 말이 붙어버리면 가족조차 확인을 요구할 명분이 사라져버린다고요. 성인 실종 법이 그렇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찾았는데 본인이 알리고 싶지 않아 합니다. 이걸 악용했다라는 거예요. 담당 경찰이. 신고자에게 되묻지 않게 만드는 구조라는 거예요. 문제 제기 자체를 봉쇄시킨다. 즉 가장 적은 노동으로 가장 오래 들키지 않는 종결 사유가 된다. 이건 우발적으로 나온 말이 아닐 수 있어요. 가장 안 들키는 문장을 얘가 고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단순 태만보다 훨씬 더 무거운 중죄로 봅니다. 7월 2일 접수된 60대 남성 실종 사건도 같은 인간이 같은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가족에게 실종자가 가족과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또 이렇게 전달을 합니다. 거짓말로. 이미 찾은 것처럼 거짓 보고 후 멋대로 종결해버렸다고요. 그 가족이 장미란 씨 사건을 언론에서 보고 우리 상황과 똑같은 것 같다라고 판단해서 8월 21일 엊그제 다시 재신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재신고 들어오니까 시국인지라 찾았겠죠. 바로 다음날 찾습니다. 8월 22일 실종 52일 만에 실종된 사람은 백골 상태로 발견돼요. 경찰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 유족 입장을 고려해 신원 발견 장소는 비공개한다. 자, 여러분,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뉴스를 보고 자기 가족 사건을 의심한 유족이 다시 신고를 해서 그제서야 찾았다고요. 국가가 찾은 게 아니라, 경찰이 찾은 게 아니라 가족이, 언론 보도가 찾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뉴스를 본 가족은요? 그럼 그 뉴스를 못 본 가족은 어떨까요? 본 가족 말고 못 본 가족. 그래서 지금 전국 전수조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국가수사본부 전국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실종사건 허위 종결 여부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 비단이 한두 건 정도 지금 이거에 국한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관련된 경찰들은 좆된 거죠. 전수조사. A경찰이 처리한 실종사건 전체에 대해 재조사를 진행하고 그럴 예정입니다. 그러나 통신기록 보존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 기간이 1년입니다. 근데 1년이 지난 사건도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를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한 시간과 에너지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수본부장은 담당자뿐만 아니라 지휘관리자의 책임도 강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예전에 가족이나 지인 실종 신고했는데 잘 있다더라, 연락이 됐다더라, 본인이 알리기를 원치 않는다더라 하는 말을 듣고 그냥 접으신 분 계실 겁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십시오. 112에 전화하시거나 관할 경찰서 실종수사팀에 재확인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수사본부 전수조사 대상인지 확인해달라고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지금 전국이 다시 뒤집어서 전수조사를 하는 중이니까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자, 이 부분을 꼭 캡처해서 주변에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한 번이 사람 하나를 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임병수 탐정의 시선으로 여러분들에게 첨언을 하겠습니다. 실종 초동 8단계를 말씀드릴게요. 첫 72시간에 했어야 할 8단계입니다. 첫 번째, 마지막 신호 반경을 즉시 봉쇄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가 한림항으로 잡혔죠. 그렇다면 그 시점에 그때에 항만 전 구역과 반경 도보 50분 이내권은 즉시 구획을 해야 합니다. 사람이 슬리퍼로 갈 수 있는 거리는 생각보다 좁거든요. 물론 어떤 차에 의해 혹시라도 어떤 걸 당했다라면 더 멀리 갔을 수도 있겠지만 말입니다. 두 번째는요, CCTV 확보는요, 그냥 보고 마는 게 아니고 카피를 꼭 떠야 되는 거예요. 현장에서 모니터로 확인만 하고 오면 안 돼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원본을 받아 나와야 합니다. 민간 CCTV 저장 기간은 보통 7일에서 최대 30일 정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CCTV가 다 날아간 이유가 정확히 여기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항만 해안은 조석표부터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림항 같은 항만은요, 조위, 전문 용어긴 한데 조위, 조류 이 두 가지에 따라서 수색 지점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의 조석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범위가 많이 넓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마지막 목격자를 다시 면담해야 되죠. 최소 3번. 다른 조사관이 동일 진술이라도 시점과 조사자를 바꿔서 반복하면 그 디테일이 좀 달라지는 지점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건 특정인을 의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재구성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반복해서 중복해서 재면담할 필요가 매우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지금 실종 초등 18단계를 임병수 탐정이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요, 통신, 금융, 의료, 통신기록, 금융기록, 의료기록 이 세 가지 3종 생활 반응을 즉시 조회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카드, 통신, 병원 이 세 가지는 즉시 걸어둬야 합니다. 나중에 걸면 그 보존 기간이 끝나버릴 수가 있어요. 자, 여섯 번째는요, 이동 흔적입니다. 교통, 대중교통, 택시 등 배차 기록을 전수조사해야 돼요. 슬리퍼 차림으로 지갑이 없으면 이동 수단이 극히 제한되긴 합니다. 탈 수 있는 수단이 몇 개 없다라는 건 오히려 가능성을 높인다. 오히려 수사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할 수가 있다. 일곱 번째는요, 공개 수사를 판단해야 되는데 48시간 안에 성인이라도 위급성이 인정된다면, 즉 범죄 혐의점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다면 실종 경보 공개 수사로 전환해야 한다. 자, 이건 8월에야 가족이 직접 인상착의를 공개했죠. 가족이 직접이요. 석 달이나 늦었습니다. 자, 마지막 여덟 번째는요, 이 종결은 반드시 재확인 통화 녹취 후에 소재 확인으로 종결하려면 본인 통화 녹취 또는 대면 확인이 꼭 있어야 되고 그걸 확인한 다음에 종결해야 된다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의 모든 문제가 이 한 가지 절차가 없어서 생긴 거란 얘기입니다. 자, 오늘 제가 탐정으로서 공개적으로 3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실종 사건 종결에 2인 이상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과 팀장 확인을 의무화해야 한다입니다. 지금은 당직자 혼자 지을 수가 있지만 2명 이상의 결제 라인 그리고 팀장 확인을 의무화해 주길 바랍니다. 경찰에서. 두 번째는요, 본인이 알리기를 거부한다라고 그냥 전달을 해버릴 경우에 실제 본인 확인 녹취를 받아 두시거나 또는 대면 확인 기록 첨부를 필수화해야 합니다. 이 한 줄만 있었어도 이번 일은 없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실종이 성인인 경우에도 아동 실종에 준하는 초동 매뉴얼을 반드시 적용해야 합니다. 이건 제가 다른 유튜브, 다른 방송에서 정말 오랫동안 얘기해왔던 성인 실종의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성인이니까 좀 기다려보자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러한 참혹한 결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면 종결 기록 삭제 자체를 불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지우는 게 아니라 이력이 남게, 이건 기술적으로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자, 숫자를 말씀드릴게요. 숫자로 보는 성인 실종의 사각지대 말씀드릴게요. 2024년 거 갖고 왔습니다. 실종 신고 접수가 71,854건. 성인 실종입니다. 성인. 아동 말고. 성인 실종 2024년 실종 건수가 71,854건. 이 중에 해제된 거, 즉 돌아온 게 71,703건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791건. 2024년 한 해에만 791명이 아직 생사가 없습니다. 미해제 건수가 2023년 대비 2배가 늘어난 숫자입니다. 300여 명에서 791명으로 말입니다. 제가 늘 다양한 채널에서 300에서 700명을 이야기하는 이유예요, 이게. 하루 평균 130명 안팎이 실종으로 신고되고 있어요. 행방이 확인되지 않은 성인 실종자가 6,923명, 그중 10년 이상 장기 미해제된 사람이 3,745명, 실종된 성인 중에 매해 1,400명이 돌아가신 상태로 발견되고 있어요. 자, 18세 미만 아동이 발견되는 소요 시간은요, 2017년 81.7시간, 2019년 65.8시간, 2021년 51.9시간, 2023년 40.8시간, 자, 2025년 31.1시간, 18세 미만 아동이 실종되었을 때 그들을 찾아내는 시간이 2017년 81시간에서 2025년 31시간으로 절반 이하로 단축됐습니다. 8년 동안. 그러나 성인 실종자 발견 소요 시간은 통계 자체가 없습니다. 통계 자체가 집계되지 않습니다. 아동 실종은 8년 만에 81시간에서 31시간. 박수 받을 일이죠. 시스템이 작동을 한 거예요. 그런데 성인은 얼마나 걸리는지 아무도 모른다. 카운트를 하지 않는다. 카운트하지 않는다는 건 관리를 하지 않는다라는 뜻이다. 관리를 하지 않는다는 건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고로 경찰에 이런 무책임한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장미란 씨 37세 성인의 사건도 예외가 아닙니다. 통계에 안 잡히는 자리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지금 6,923명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자, 8월 20일 오후 8시 30분경 한 매체가 한림항 인근에서 백골 시신을 발견했다. 주변에서 장씨 신분증도 나왔다고 단독 보도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 제주경찰청은 명백한 오보라고 했습니다. 한림항 인근에서 시신이 발견된 일 자체가 없다라고 부인했습니다. 유가족은요, 장 씨가 애초에 신분증을 가지고 나가질 않았다. 다만 같은 날 제주 모처에서 다른 실종자가 숨진 채 발견된 것은 사실이다. 이는 A 경장이 7월에 허위 종결했던 같은 방법으로 그 60대 남성의 사건이었다. 경찰은요, 해당 건은 타살 등 범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자, 이걸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어제 저녁 8시 30분에 그 기사가 나갔고요. 그 기사를 가장 먼저 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가족이죠. 신분증이 나왔다고 했는데 가족은 알아요. 애초에 신분증을 안 가지고 나갔다는 걸. 실종 사건 보도에도 지켜야 할 선이 있는 겁니다. 일보 경쟁은 유가족의 심장을 도려내는, 심장을 가지고 심장으로 하는 도박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기자분들은 부탁드립니다. 확인하고 기사를 쓰시기 바랍니다. 자, 유가족을 겨냥한 2차 가해들도 난리들입니다. 가족이 제보를 받기 위해 SNS에 공개한 연락처를 통해서 어떤 미친 개또라이가 신음소리를 들려주면 실종자를 찾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문자와 전화를 반복해서 발송하고 무려 17차례나 장난전화, 허위 제보성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 10대 남성을 검거합니다. 제보 받겠다고 자기 번호를 세상에 공개한 가족한테 이런 짓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장난이 아닙니다. 범죄입니다. 스토킹 범죄,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협박까지 병합될 수 있어요. 미성년자라도 소년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요. 당신의 부모에게 민사 손해배상도 갈 수가 있습니다. 이 방송 채팅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댓글에도 마찬가지예요. 특정인 실명을 거론하거나 추측성 글을 올릴 때는 반드시 주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가족이 연락이 두절되었을 때, 가족이 연락 두절일 때 10개의 체크리스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112 신고 시각과 접수번호를 반드시 메모하십시오. 나중에 그 처리 이력을 따질 유일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 신고를 접수하는 담당 경찰관의 소속과 성명을 확인해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그 경찰관에게 정중하게 성함이 어떻게 되실까요? 라고 하면 됩니다. 세 번째, 실종으로 접수해달라고 명확히 요청하십시오. 가출과 실종은 처리 절차가 완전히 다릅니다. 단순 가출이 아니라 실종입니다. 라고 명확히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마지막 통화, 문자, 시각, 마지막 위치, 복장, 소지품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말로 하지 말고 문서로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최근의 사진을 항상 가지고 있는 게 좋습니다. 오래전 사진 말고요. 다섯 번째, 주변 CCTV 소유자 또는 가게 주인들에게 직접 연락을 해서 보존 요청을 반드시 하십시오.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해도 됩니다. 저장 기간이 매우 급합니다, 여러분. 여섯 번째는요, 가족 DNA 등록을 요청하십시오. 무연고자나 변사자 발견 시에 이 대조 활동을 함으로써 이 DNA 등록해 놓은 것이 주효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요, 금융통신사의 사용 내용 확인을 즉시 요청하십시오.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미리 챙겨놓으면 좋습니다. 여덟 번째는 연락이 닿았다는 통보를 받으면 어떻게 연락이 받았는지 그 근거를 확실하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통화 녹취가 있는지, 대면 확인인지, 문자인지, 이번 사건이 정확히 이 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클 것입니다. 아홉 번째는 3일, 즉 72시간이 지나도 진전이 없다라면 관할서에 실종수사팀장에게 면담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열 번째는요, SNS에 개인 연락처를 공개할 때는 별도의 번호, 실제로 쓰지 않는 또는 임시로 만든 선불폰이나 인터넷 번호 같은 것을 쓰길 바랍니다. 2차 가해가 따라오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방송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을 통해 말씀드리면서 숫자를 많이 말씀드렸어요. 처음에 2시간 33분, 그리고 14시간, 그리고 83일, 103일, 그리고 실종된 사람들 6,923명.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여기에 덧붙여서 남기고 싶은 숫자가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1입니다. 1. 5월 12일 밤에 휴대전화 하나만 들고 슬리퍼 차림으로 집을 나선 사람은 한 명입니다. 한 명. 통계도 아니고 사건 번호도 아니고 누군가의 딸이고 누군가의 가족인 그 한 사람. 1. 오늘 제주 한림항에서는요, 지금 이 시각에도 수색이 진행되고 있을 것입니다. 헬기가 뜨고 잠수부가 들어가고 경찰견이 갯바위로 훑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오늘 안에 반드시 어떤 소식을 전해주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배운 게 하나 있다면 바로 이거예요. 신고는 있었습니다만 수사가 없었습니다. 이 문장이 다시 대한민국에서 나오지 않게 하는 것이 오늘 이 방송의 목적입니다. 제보는 112 또는 임병수 탐정에게 주셔도 좋습니다. 어떤 사소한 기억이라도 좋습니다. 3개월 전 일이라 확실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확실한 기억만 제보하려다 늦는 게 훨씬 더 무섭습니다. 구독해 주시고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주변에 많이 공유해 주시고, 그게 바로 여러분이 오늘 하실 수 있는 가장 보람있고 큰일입니다. 국내 1호 탐정 임병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